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기 싫은 일은 5, 6월에도 손이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의욕이 없는 일에는 열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의욕이 안 생기는 자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감독 자리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 후보들이 연거푸 토트넘의 러브콜을 뿌리치는 모양새인데 오연규의 스승인 안제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마저 소속팀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과 연결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소속팀 셀틱의 트래블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부임 대신 팀에 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감독 자리가 공석이지만 새 감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토트넘 사령탑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때마다 소속팀 잔류를 선언하며 토트넘 부임설을 일축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게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셀틱이라며 내 축구 커리어와 관련해 어떤 것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스 국적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럽리그 명장으로 올라선 것은 최근입니다. 그동안 주로 아시아 리그에서 활동하다 지난 1996년 사우스 멜버른에서 처음으로 지도자 경력을 쌓은 뒤 호주 대표팀을 거쳐 브리즈번 로어와 멜버른 빅토르 등 호주 리그에서 일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호주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로운 선택을 택했습니다. 일본 제1리그로 건너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이끌었고 지도력을 인정받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1년 셀틱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유럽 리그 첫 도전이었는데도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와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올 시즌에는 트래블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트래블을 획득할 기회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를 토트넘은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새 감독 후보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토트넘은 감독 후보 1순위로 꼽히던 슬롯 감독에게 좌절을 맛봤습니다. 돌연 소속팀과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계약 기간이 원래는 2025년까지였지만 1년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토트넘이 슬롯 감독을 데려가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90미닛의 보도에 따르면 페예노트는 슬롯 감독과 코치진 위약금으로 1,750만 파운드를 요구했지만 토트넘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슬롯 감독은 올 시즌 페예노르트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페예노르트는 아약스와 PSV 에인트호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쳐내고 6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슬롯 감독은 2021년 페예노르트 지휘봉을 잡기 전에도 같은 리그의 알크마르를 맡은 바 있는데 리그 2위로 올려놓으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간 토트넘은 많은 감독 후보와 연결돼 왔습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미넨 감독과 접촉했지만 협상은 틀어졌고 다른 감독들도 모두 소속팀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했던 토트넘은 슬롯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된 팀 부진에 2명의 사령탑을 떠나보냈습니다. 우승 청부사로 불리던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고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지난달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충격패를 당하자 팀을 떠났습니다. 현재 선수 시절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지만 메이슨 임시감독 체제에서도 토트넘은 부진했습니다. 급기야 토트넘은 첼시를 망친 포터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첼시를 맡아 한 시즌도 책임지지 못했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새로운 일자리 후보로 토트넘이 등장한 것인데 토트넘은 그를 새로운 사령탑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 축구 매거진 더부트룸은 포터가 토트넘 감독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부트룸은 토트넘이 감독직 후보 물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레이엄 포터도 클럽에 가능한 옵션이라 생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에 따르면 포터는 토트넘 내에서 존경받고 있다며 포터 감독이 토트넘 차기 감독 후보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포터 감독은 이번 시즌 첼시가 토마스 투엘 감독을 경질한 이후 첼시 감독으로 부임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브라이턴 감독 시절 전술적 역량이 두드러졌기에 첼시의 과감한 투자와 그의 능력이 어우러져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포터 감독은 첼시에서 공식전 31경기를 지휘하며 단 12승에 그쳤고 첼시에서 통산 승률 28%로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첼시는 한 시즌도 포터 감독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지난 4월 그를 경질했습니다. 더부트룸은 아르네 슬롯이 토트넘 감독 후보에서 물러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포터는 브라이튼과 함께 장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토트넘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포터 감독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첼시에서 그의 경력은 다소 손상됐지만
그 일은 클럽의 재능과 구단주의 성공 압박으로 인해 매우 힘든 일이었다며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는 실패할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매체는 포터 감독이 토트넘에 적합한 이유로 그간 명성이 높았던 감독들이 토트넘에서 실패했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더부트룸은 토트넘의 큰 명성을 갖지 않은 감독이 더 적합하다며 유명 감독들의 실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올 시즌 첼시에서 최악의 성과를 보이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등장한 가운데 손흥민의 절친인 모우라에 이어 벤 데이비스까지 방출설이 나왔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1,500만 파운드 정도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벤 데이비스를 과감하게 매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토트넘이 차기 감독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이비스에 대한 제안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스완지 시티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스완지에서 1군 무대로 올라서자마자 좋은 잠재력을 보여줬고 당시의 기성용과도 같이 호흡했습니다. 1군 데뷔 2시즌 만에 토트넘의 관심을 받아 2014-2015 시즌 팀에 합류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초기에 주전으로 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전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공격력과 특출난 장점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데이비스는 항상 안정감을 보여주는 풀백이었습니다. 2017-2018 시즌에는 확실한 주전으로 도약했고 2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을 팀을 떠난 뒤 토트넘이 3백으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데이비스는 센터백으로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과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으로 센터백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한테도 신뢰를 받는 자원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오랫동안 동행할 것처럼 보였지만 데이비스는 이번 여름 대대적인 리빌딩을 준비하는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둔 팀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데이비스는 다가오는 리즈 유나이티드전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적설에 휩싸인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러는 토트넘과 뉴캐슬이 울버햄튼의 문제를 이용해 깜짝 이적을 노리고 있고 황희찬은 올여름 두 팀을 포함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울버햄튼과 결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구단 재정 문제입니다. 울버햄튼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선수단 정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찬도 매각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구체적인 행선지 이름도 나왔습니다. 영국 더선 소속 앨런 닉슨 기자는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가 스쿼드 보강을 위해 황희찬을 노리고 있다면서 주제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도 그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역시 황희찬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러는 토트넘과 뉴캐슬이 다른 여러 팀들과 함께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고 울버햄튼은 선수단 정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황희찬은 생존 경쟁을 펼친 올 시즌 말미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제 황희찬이 대한민국 대표팀 동료인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에 관심을 받게 됐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뉴캐슬도 공격진 보강을 위해 영입 문의를 보냈으며 빌라와 AS 로마도 황희찬에게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잦은 부상으로 고생하며 리그 26경기에서 1058분을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기장 위에서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시선을 끌었고 막판에는 득점포까지 가동하며 3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훌렌 로페테기 울버햄튼 감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훌렌 로페테기 울버햄튼 감독은 황희찬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그는 이별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러는 로페테기 감독이 빠른 공격수인 황희찬을 잃기 싫어한다며 그는 모든 이적 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을 노리는 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빠르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황희찬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다면 그는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코리안 듀오를 결성하게 됩니다. 특히 황희찬과 손흥민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알라이안의 기적을 합작해냈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캐슬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짠돌이 구단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로 가고 손흥민 선수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골이 적어도 순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상인데 부상만 적다면 충분히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성공할 수 있는 선수라 봅니다. 어차피 주전으로 뛰어서 부상당하고 못 나올 바에야 뉴캐슬에 가서 벤치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체 자원으로 조커 역할을 하면서 몸 관리한다면 롱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캐슬도 곧 우승을 양분하는 B클럽 반열에 올라설 팀이니 가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괜히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선수 지역인 토트넘에 가서 고생하느니 떠오르는 팀에서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로 가고
손흥민 선수도 따라가길 바라며 다음 시즌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